네, 사랑하는 친구님, 사랑하는 구독자님, 안녕하십니까? 행복노래일기 TV입니다. 내일 모레 되면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되죠. 민족 대이동. 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거의 끝났으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 찾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고향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고향의 봄 이 노래지 않습니까? 고향의 봄 이 노래는 우리 남한 북한 할 것 없이 많이 불려지고 특히 해외에 가면 교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 가면 반드시 이거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가지고 주제를 해서 이원수님, 작곡하신 분이 이원수님이거든요. 시인이신데 이분에 대해서 또 좀 이야기 좀 해보고 또 고향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향의 봄 이 노래부터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 받고 살 긋고 아기 진달래 붉은 꽃대걸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네. 노래 옛날에 이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렸죠. 이거 학교 교과서 그때 저희가 한 4학년 교과서에 아마 실리나 이렇게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거 배우는 거 모르겠네. 이 거를 작사한 분은 이원수님이고요. 작곡한 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홍남파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남파님보다 이원수님, 작곡하신 이원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91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음력으로는 11월인데 그래서 11월, 12월 이렇게 거쳐가지고 12년 1월 달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거는 1981년도 69세 나이로 암으로 이제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설화의 가족으로는 따님이 두 분 계시는데 경기도에 아직까지 살아 있겠죠 당연히 따님이 있으니까. 부인으로는 이분의 부인으로는 최순애님입니다. 최순애님도 역시 시인이고 이렇게 작곡을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 또 많이 부르는 오빠 생각 덤부 덤 덤부 덤뚝뚝뚝새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 작곡하신 분이에요. 부부 문학가다. 그래서 뭐 보면 제1호 부부 문학가다, 제1호 뭐 연예인, 뭐 제1호 뭐 코미디언 부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1호 문학가 부부다. 그 전에 뭐 조선시대 이런 때는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근대사회에 들어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오늘 이분이 고향의 봄을 작사한 분인데, 이분의 아버지가, 양산에서 목수를 하고 있어요. 목수일. 조그마한 이렇게 집도 고쳐주고 뭐 이렇게. 다 목수가 옛날엔 정말 중요했어요. 왜 중요한 바닷가에는 더 중요해요. 바닷가에
살려면 배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목수님들 잘 살았어요. 옛날에 목수 직업이면 최고의 기술자다. 요새 같으면 반도체 기술자 정도 되겠죠. 목수. 근데 이제 그래도 그 당시에 정말 어렵게 이렇게 일제 시대니까 어렵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학교를 보낼 그러한 처지도 되지 못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부 아버지가 이제 김해로 이사를 갔다가 마산으로 이제 이사를 옮겨가지고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1922년도에 이제 학교를 그러니까 10살 정도 됐죠. 그래서 보통학교 그때 이제 그때는 보통학교라 해가지고 처음에는 옛날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이제 입학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있으면서 이제 시를 잘 적었나 봐요. 그래서 소년회에 들어가서 이분이 고향의 봄이라는 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14살 때 14살 때 발표해서 어떻게 보면 등단이죠, 그게. 너무나 그때 그 당시에 뭐 사람들이 깜짝 놀랐나 봐요. 이 시를 보고. 아, 방정환 선생님도 놀랐다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보면 이분하고 방정환 선생님하고 그 인연이 어린이의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인연도 많아요. 그러다가 이분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분을 나중에 그 우리 친일파 그때 뭐 친일파 인명사전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친일파 인명사전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왜 친일파라 하면 사실은 이분이 친일파가 사실은 아니에요. 상당히 문학가로서 그때 이 과거를 이때 보면요. 이분이 소년회에 들어가서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고 또 그때 우리 1930년 그때 우리 그 우리 한글 말살 정책 막 문화 말살 정책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한글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후하게도 힘쓰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기서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마산 공립상업고등학교 그러니까 마산 상고죠. 거기 졸업해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이분이 취업을 어디를 했는가 하면 하만 그 이렇게 금융 그 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그 금융회사의 은행이죠. 은행에 취직을 해요. 그때 그 당시 은행 취직하면 최고의 직업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 이분은 또 뭘 잘하는가 하면 문학회를 잘 만들어요. 그 당시에 문학회는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 싫어했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만 어떻게 허용을 해줘야 되고 그죠? 세계적인 눈치를 보니까 그때의 우리나라의 독립 단체들이 뭐 저 만주나 이런 데서도 많이 있었고 또 국내에서도 있었고 그냥 총을 쏘면서 어떻게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단체도 있지만은 문학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문명도 깨우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암암리에 그 우리 독립을 이렇게 하시던 분이었다. 그래서 일본 그 경찰들 입장에서는 문학계 이걸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있으면서 옥고를 치릅니다. 그래가지고, 10개월 정도 구속이 돼요. 그 조직에서 우리 독립운동 이런 거 했다 이래가지고. 그래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죠. 부인하고 아까 그때 최순애 씨 그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이 고향의 봄 이 시를 보고 뿅 가서 뭐 그렇게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은 집이 수원인데 이제 수원까지 살다가 다시 이제 또 창원으로 옵니다. 창원에 와서 자원의 그 회사에 잘렸지 않습니까? 잘렸다가 다시 우여곡절 끝에 다시 거기에 복직을 해요. 복직해가지고 뭐 이러저렇게 하다가 해방이 되죠. 근데 그 1900 그때 일본이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킬 그 당시에 일본의 세력 그 파워는 전 세계 파워는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동남아 쪽으로 식민지를 더 넓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진격하고, 또 미국 그 하와이도 이제 그 진격하지 않습니까? 그래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또 한판 제2차 세계대전 또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정세는 보면요, 그 문학가들한테는 거의 반강제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군대에 막 그 군인들이 많이 필요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차출해가고 뽑아가야 되니까 거의 강제로 이렇게 뽑아갔어요. 뽑아가는데 뭐 여자들도 데려가고 남자들 데려가고 했죠. 거기에 찬성하는 글을 써라. 그래가지고 그 글이 있어요. 그 글이 뭐 이렇게 일본을 뭐 찬양하는 이런 글이겠죠. 그 당시에 좀 유명한 문학가들은 글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생각에 친일파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참 우리나라 후손들이 친일파냐 아니냐 지금 이거 아직까지 색출이 다 안 됐는데 그걸 구분하는 방법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내가 우리 민족들에게 재산적으로 생명적으로 단 한 명이라도 폐를 끼친 사람은 나를 말미암아서 일본에게 협조해 가지고 나를 말미암아서 다시 말해서 내가 재산을 관리한다든가 개인적으로, 또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죽게 한다든가, 뭐 독립하는 애국 단체들을 고발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고 강제에 의해서 뭐 창씨개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글을 쓴다든지, 뭐 일본을 찬양하는 이런 글을 쓴다든지,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구의 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가구의 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1940년대 들어서 이렇게 그 당시에 많은 글을 이렇게 쓰고 했으니까 문학가들이, 그런 사람들조차도 친일파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그것만큼은 우리가 친일이다 아니다 구분할 때는 그걸 좀 구분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원수님, 우리 고향의 봄을 작사하신 이 원수님은 결코 친일파가 아니다.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분이 이런 시를 쓸 수가 없어요. 이분은. 이 말고 수많은 또 그 시, 동료에 관련된 시도 많이 썼어요. 이분이. 그렇지 않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발자취를 보려면 마산에, 지금 창원이죠. 창원에 가면 그 고향의 봄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하에 가면 이원수 문학관이라고 이렇게 조촐하게, 저는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지어져 있고, 또 마산에 가면 산호공원이라고 있어요. 산호공원. 거기에 가면 마산은 시인들이 참 많고 이현상 씨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많은 분들의 시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산호공원 거기에도 여러분들 꼭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이원수님, 이분은 결코 친일파가 아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우리가 영원히 불러질 고향의 봄을 작사한 분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2절을 한번 해볼게요. 꽃동네 새동네 나의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라보는
네, 여러분들, 또 추석이 다가오니까 고향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추석 때 꼭 고향에 찾아가시고, 고향에 그 옛날에 뛰어놀았던 그러한 곳에 또 가서 한번 불러보고, 또 여러분들 다녔던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교정도 한번 밟아보고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이번 추석 연휴에도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